비켜요. 몰라서 여기서 아주머니, 장사 못해. 지금 안 비키면 다 비켜, 다 나가. 부숩니다. 포클레인 삼날이 제 가게 앞까지 밀려왔고 저는 도망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승합차 4대가 천천히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제 남편이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조사관 박시연입니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의 시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점포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갑고 희멀건 색이었어요. 바닥은 간밤에 뿌린 물이 채 마르지 않아 축축했고 고무장화 밑으로 물기가 밀려났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11월의 새벽 시장 공기는 채소 냄새와 스티로폼 냄새 그리고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정임은 그날도 새벽 3시 반에 나왔어요. 스티로폼 상자를 열고 배추를 꺼내 정렬하고 팔을 묶었습니다. 손이 텄어요. 11월이면 늘 그랬습니다. 테이프로 감아둔 검지 끝이 당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2년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남편 박시연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딱히 뭘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상자를 옮기다가 멈추고 정임이 뭔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또 멈췄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손을 움직였어요. 그때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구두 소리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고무장화 소리, 손수레 바퀴 소리,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섞인 그 공간에서 딱딱, 딱딱 구두 굽이 젖은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렸습니다. 한성유통권 팀장이었어요. 3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짙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빨랐습니다. 상인들이 있는 통로를 걸어오면서 양옆을 훑는 눈빛이 시장을 구경하듯 흘렸어요. 지나가면서 발로 스티로폼 상자를 툭 쳤습니다. 일부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힘이었어요. 상자 안에 있던 당근 몇 개가 굴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 2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권 팀장은 정임 앞에 멈춰 섰어요. 서류 봉투를 정임의 진열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정성 들여 올려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던진 거였습니다. 봉투가 미끄러지면서 파단 위에 걸쳐졌어요. 아줌마,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시장은 이제 구경거리야. 짧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더 나빴어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납품단가 재조정 계약서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왔고 그 전달에도 왔어요. 서명하면 납품단가가 지금보다 30% 낮아지는 계약이었습니다. 30%면 마진이 없었어요. 마진이 없으면 이자를 못 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팔을 잡고 있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서 더 꽉 쥐었어요. 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다물어졌어요. 권 팀장은 그런 시연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칸 옆 점포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인지 그냥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 집 남편은 집에서 논다며? 또 다른 목소리가 받았어요. 그러게 아줌마 혼자 다 하잖아. 딸 은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잠깐 돕겠다고 나온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은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쪽을 보다가 일부러 눈을 피했어요. 상자 정리를 하는 척 몸을 돌렸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을 봤어요.
딸의 뒷모습을 보고 남편을 힐끗 봤습니다. 시연은 상자 옆에 서서 어딘가를 보고 있었어요. 정임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22년 동안 수없이 삼켜온 말이었어요.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나빠졌어요. 시장 입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유리창 통유리 너머로 진열된 채소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간판 아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전통시장보다 40% 저렴, 흰 바탕에 빨간 글씨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광고가 붙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단지가 들어갔습니다. SNS 광고가 돌기 시작했어요. 시장 통로가 한산해졌습니다. 오전 10시면 손님이 바글거리던 통로에 빈 공간이 생겼어요. 정임의 진열대 앞을 지나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채소 상자에 남아 도는 물건이 생겼어요. 저녁이 되면 팔지 못한 파가 시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닐봉투에 담아 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드사였습니다. 문자였어요. 결제 예정금 부족. 정임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잡고 있던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연이 옆에 있었어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정임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들으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열흘 뒤 권 팀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직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장 통로 한가운데였어요. 주변에 상인 4~5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권 팀장이 말했어요. 이번 주까지 계약 안 하면 당신 가게부터 납품 끊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다 들렸습니다. 정임의 손에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언제 건네받았는지도 모르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졌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계약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젖은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종이가 물기를 빨아들이면서 구겨졌습니다. 지나가던 손술에 바퀴가 그 위를 밟았어요. 흰 종이 위로 바퀴 자국이 남았습니다. 정임은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에 시연이 있었어요.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도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연의 실루엣이 시장 불빛 아래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날 새벽 정임의 시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무너짐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가장 지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정임은 여전히 새벽 3시 반에 나왔습니다. 손의 테이프는 더 두꺼워졌어요. 팔지 못한 채소를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셔터를 올렸어요. 올리지 않으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딸 은채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영상 찍어보면 어떨까요? 정임은 처음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영상이 뭔 소용이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은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은채는 낡은 삼각대를 들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삼각대에 꽂으려는데 나사가 헐거워서 자꾸 기울었어요.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했습니다. 채소 상자가 늘어선 새벽 시장이 배경이었어요. 정임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습니다. 앞치마를 고쳐 매고 뭘 말해야 하나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 그냥 평소대로 했습니다. 배추 고르는 법, 싱싱한 파 구별하는 법, 오늘 새벽에 들어온 채소 설명.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22년의 손이었으니까요.
영상은 허술했어요. 조명도 없었고 편집도 서툴렀습니다. 자막이 삐뚤게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은채가 올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조회수가 조금 올랐어요.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어머, 이 아주머니 설명이 진짜다. 시장 가면 이분한테 사야겠다. 작은 댓글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임은 그것들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어요. 사흘 뒤 시장에 낯선 손님 몇 명이 왔습니다. 영상 보고 왔다고 했어요. 정임 가게 앞에서 배추를 고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임은 대답했어요. 손이 빨라졌습니다. 옆 가게 상인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오랜만에 시장 통로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번엔 좀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달라졌어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될지도 몰라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채소 상자를 열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너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 희망은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청 단속반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3명이었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오면서부터 찍었습니다. 딸깍 딸깍 셔터 소리가 시장 안에 울렸어요. 상인들이 멈췄습니다. 손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단속반을 봤어요. 위생 불량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복수였어요.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온 신고였어요. 단속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의 가게 앞 냉장 진열대, 옆 가게 상자 받침, 통로 배수구, 사진이 찍혔어요. 단속반이 지나간 자리에 상인들이 하나씩 굳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집중이었어요. 영상에 나왔던 가게들 위주였거든요. 그날 저녁 시장 한쪽 구석에서 통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인 중 한 명이었어요. 오래된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정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다음 날부터 뒷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 정임 때문이야. 유튜브 한다고 설치더니 단속만 불러들였잖아. 처음엔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번졌습니다. 손님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단속 들어온 시장이라는 말이 돌았거든요. 정임 가게 앞을 지나치는 상인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웃던 얼굴들이었어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자를 열고 채소를 정리하고 손을 움직였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웠어요. 새벽에 나오면 손이 유독 많이 떨렸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먹지 못했어요. 속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저녁이었어요. 가게 셔터를 내리다가 정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힘이 빠져서 주저앉은 거였습니다. 셔터 손잡이를 잡은 채로 바닥에 앉았어요. 시장 통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시연이 달려왔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정임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침대에 누워 있으니 천장이 너무 하였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러다 과로사합니다. 지금 당장 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정임은 천장을 봤어요. 큰일.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큰일이 나지 않으려면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쉬면 가게는 누가 열고 이자는 어떻게 내고 납품은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시연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정임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려고 했어요. 정임이 손을 걷었습니다. 천천히였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걷었습니다. 시연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요.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요.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나빴어요. 낮고 지쳐 있었어요. 22년치의 말이 그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걷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연이 없었어요.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어요. 몇 가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걸어두던 점퍼가 없었고 서랍 안에 있던 통장 한 권이 없었어요.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정임은 방 안을 한 바퀴 봤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가져왔습니다. 묶었어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정임을 봤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남편 어디 갔대요? 빚 때문에 튄 거지 뭐. 정임은 듣지 않으려고 걸었습니다. 걸어서 자기 가게 앞에 섰어요. 셔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올렸어요. 철컹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이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어요. 채소 상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제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정임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연이 정말 도망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임은 알지 못했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배추를 꺼냈어요. 진열대 위에 올렸습니다. 버티는 사람만 남은 자리에 이제는 뽑히지 않을 것 같던 뿌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문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게시판이었어요. 흰 종이에 검은 글씨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이 번져 있었어요. 급하게 찍은 것처럼 제목은 굵은 글씨였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고시 및 시설물 철거 안내. 정임이 그것을 발견한 건 새벽 4시였어요. 상자를 들고 통로를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안내문 앞에 서서 읽었어요.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믿기가 싫어서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내려놓았어요. 손이 빈 채로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아침이 되면서 상인들이 하나둘 게시판 앞에 모였습니다. 읽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욕을 내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저앉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번 주 안에 다 나가래. 보상금? 우리한테 올 리가 있나? 말이 돌았습니다. 누가 먼저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공기처럼 떠돌았습니다. 시장 통로를 걸어가는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는 피로한 눈빛이었는데 오늘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피로도 없어진 눈빛이었어요. 골목 입구에 변화가 생긴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포클레인이 들어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세 대였어요. 골목 입구에 줄을 세웠습니다. 노란 차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엔진을 켜지 않은 채로 그냥 세워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용역들이 시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무리를 짓지 않고 한 명씩 흩어져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서 있거나 천천히 통로를 걸었습니다. 상인들과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봤습니다. 노려봤어요. 상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한 명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스를 꺼내고 상자에 물건을 담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담았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정임은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게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앉아서 통로를 봤습니다. 채소 상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팔다 남은 파, 배추, 무, 어제 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정임은 그것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누웠지만 천장만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돌았어요. 게시판에 붉은 도장, 포클레인 세대, 텅 빈 상인들의 눈빛, 그리고 시연이 없는 방.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어요. 목도리를 했습니다. 장갑을 꼈어요. 손이 또 텄거든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새벽 시장은 조용했어요. 손님도 없었고 상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가게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형광등이 꺼진 채였습니다. 통로가 넓어 보였어요. 사람이 없으니 넓어 보이는 거였습니다. 정임은 자기 가게 앞에 섰어요. 셔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셔터 앞에 서 있었어요. 등이 셔터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철제 셔터의 냉기가 앞치마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낮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땅을 타고 오는 진동이 먼저 느껴졌어요. 발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왔어요. 포클레인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헬멧을 쓴 기사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포클레인 앞에 용역 2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한 명은 메가폰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철제 발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처럼 걷고 있었어요. 정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목도리를 한번 고쳐 맸습니다. 장갑 낀 손을 앞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정면을 봤습니다. 메가폰을 든 용역이 멈췄어요. 여자가 혼자 가게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잠깐 뭔가를 말하는 것 같더니 옆 사람과 눈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메가폰을 들었습니다. 영업 종료하시고 자진 철거 부탁드립니다. 협조 안 하시면 공권력 집행됩니다. 목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렸어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한 발 가까이 왔어요. 아주머니, 지금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본인 피해 생기기 전에 비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렵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2년을 버텼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새벽 공기에 말이 나왔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번졌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용역이 웃었어요. 짧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서류 다 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포클레인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땅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발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정임의 장갑 낀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장갑 안에서 손바닥을 눌렀어요. 포클레인이 가까워졌어요. 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녹슨 것도 아니고 낡은 것도 아니었어요. 멀쩡했습니다. 이것저것 부수는데 써온 삼날이었어요. 그게 지금 정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포클레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전진했어요. 엔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골목이 울렸어요. 정임과 포클레인 삼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골목 끝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증인이었지요.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포클레인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더 낮고 더 조용한 소리였어요. 골목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정임은 포클레인 삼라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소리 나는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검은 승합차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대였어요. 간격을 두고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속도가 느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느림이 더 무게감이 있었어요. 포클레인 옆을 지나쳐서 시장 통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포클레인 기사가 조종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용역들이 멈췄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메가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메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구두 발소리가 났습니다. 축축한 골목 바닥에 구두 굽이 닿는 소리였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 노트북 가방을 든 사람, 모두 같은 색 정장이었어요. 움직임이 절도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마크가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조사팀이었습니다. 상인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저거 공정위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포클레인 엔진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낮춘 것 같았어요. 조사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통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때 마지막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임은 그 사람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왼손에 들고 있었어요. 걸음이 달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상자 옆에 서서 눈치를 보던 그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뒤쪽에서 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정임이 남편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와? 정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연이 걸어왔습니다. 조사관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가장 앞에 있었어요. 정임만 몇 발자국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임이 22년 동안 온 눈빛이 아니었어요. 미안해하던 눈빛도 눈치를 보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시연이 앞으로 한 발 나왔습니다. 용역 쪽을 향해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조사관 박시연입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포클레인 소리도 발소리도 수군거림도 사라졌어요. 그 한 문장이 새벽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용역들이 굳었어요. 메가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메가폰을 등 뒤로 내렸습니다. 철제 발판을 들고 있던 사람은 그걸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시연이 말을 이었어요. 현재 이 구역의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 관련된 법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철거 집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런데 골목 끝까지 들렸습니다. 용역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전화를 하다가 잠시 후 표정이 바뀌었어요. 전화를 끊고 옆 사람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포클레인 쪽으로 물러섰어요. 포클레인 시동이 꺼졌습니다. 정임은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말이 엉켰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새벽시장 골목에 나타난 건지, 정장을 입은 시연이 왜 조사관들 앞에 서 있는 건지 하나씩 맞춰보려고 하는데 손이 먼저 떨렸어요. 배신감인지 안도감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셔터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자리가 옮겨졌어요.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빈 점포가 임시로 쓰였습니다. 조사관들이 접이식 테이블을 폈어요.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파일들이 나왔어요. 한성유통 대표와 팀장이 그 자리에 불려왔습니다. 권 팀장이었어요. 정임 앞에 계약서를 던지고 납품 끊겠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사관 2명 사이에 서 있었어요. 아까와 달리 구두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을 끌었어요. 한성유통 대표는 중년 남자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임은 이름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지시를 내렸겠지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큰 회사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였어요. 시연이 테이블 위에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한 장씩 나왔어요. 귀사와 관련된 담합 정황, 재개발 이권 개입 자료입니다. 시연의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짚으면서 말했어요. 이 구역 재개발 승인 과정에서 귀사 측 관계자가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체 내역과 통화 기록입니다. 대표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어요. 옆에 있던 시연의 동료 조사관이 다른 파일을 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저가 납품, 계약서, 위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표준 계약서와 실제 체결된 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상인 측 서명이 위조된 계약서가 3건입니다.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연이 그 말을 받았어요.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대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권 팀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시연이 팀장을 봤어요. 팀장님 명의로 된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신고 접수 전날 밤 구청 담당자와 47분 통화하셨어요. 팀장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을 입구 쪽에서 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이 안에 다 있었어요. 새벽 3시 반에 나온 날들, 테이프로 감은 손가락, 팔지 못한 채소들, 독촉 전화, 쓰러졌던 응급실 침대, 그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빈 점포 안에서 펼쳐지는 서류들 속에 있었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구 쪽에 서 있는 정임을 봤습니다.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시연이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임도 거두지 않았어요. 한참이었습니다. 정임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화가 나는 건지, 고마운 건지, 원망스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왜 혼자 버티게 뒀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갔어요. 한 장씩 한 장씩 담합계약서, 금품 수수 내역, 위조계약서, 통화기록. 한성유통 대표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권 팀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골목에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얇은 빛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기어들어오는 이른 아침 빛이었어요. 포클레인 삼날 위에 그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포클레인이었어요. 시동이 꺼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짓밟힌 새벽 시장의 차례가 아니라 짓밟던 이들의 차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갑 소리는 짧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소리가 새벽 골목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성유통 대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골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조사관 2명이 대표의 양옆에 섰습니다. 대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다 오해야. 우리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목소리가 컸습니다. 골목에 울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만 허공에서 울리다가 사라졌어요. 권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사관 옆에 서 있었어요. 구두코가 보였습니다. 새벽 시장 바닥에 서 있는 구두였어요. 축축한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바닥을 딱딱 소리내며 걸어오던 구두였어요. 지금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들어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그 빛이 골목 안을 밝혔다가 사라졌어요.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갑찬 손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상인들이 통로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박수 소리가 났어요. 한 번, 두 번, 그러다 여러 명이 됐습니다. 잘 됐다. 이게 맞지. 이게 맞아. 22년을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짧은 말들이 골목에 떠돌았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틀 전부터 몸이 다시 나빠졌거든요. 그 일이 있던 날 새벽 포클레인 앞에서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이 무리였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몸이었어요. 병원에서 다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집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어요. 화면에 골목이 나왔어요. 조사관들, 승합차, 수갑 채워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막이 흘렀어요. 대형 유통사 담합 및 뇌물수수 혐의 조사관 전격조사. 정임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연이었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어요. 평소 입던 옷이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서 텔레비전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정임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왔어요. 정임 옆에 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났습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따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혼자 삼켜온 질문이었어요. 시연이 정면을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봤어요.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잠깐 멈췄어요. 실패하면 우리까지 같이 무너질까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았어요.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두 문장이었어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시장 골목이 또 나왔어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화면을 보면서 눈을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임의 손 쪽으로 천천히 왔어요. 닿을 듯 말 듯 멈췄습니다. 응급실에서 뿌리쳐진 손이었거든요. 그때 허공에서 멈췄던 손이었습니다. 정임이 손을 움직였어요. 시연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얇은 빛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시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씩이었습니다. 먼저 간판이 바뀌었어요. 오래된 녹슨 간판이 내려오고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흰 바탕에 초록 글씨였어요. 가락골목 전통시장 상인 협동조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상인들이 회의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구청이 부른 회의가 아니었어요. 상인들이 스스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어요. 협동조합 규약이었습니다. 직거래 공영시장 전환 계획서였어요. 상인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야. 웃음이 났어요.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정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합 이사였습니다. 시연은 법률 자문 역할로 함께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이 서류를 넘기면서 옆 상인에게 설명을 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22년의 손이었거든요.
은채도 왔어요. 삼각대는 이번엔 새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도 괜찮은 걸로 바꿨어요. 직거래 채널 구독자가 늘었거든요. 촬영하면서 웃었습니다. 정임 쪽을 카메라로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요. 정임이 카메라를 봤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웃었어요. 온라인 직거래 주문이 들어오는 소리가 핸드폰에서 났습니다.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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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알림이었어요. 상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봤습니다. 예전에 텅 비어있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새벽 4시가 됐습니다. 트럭이 시장 입구에 섰어요. 짐칸에 채소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임이 내렸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목도리를 하고 장갑을 꼈습니다. 손이 또 텄어요. 11월이었거든요.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시연이 내렸어요. 채소 상자를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그 모습을 봤어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 혼자 안 싸웁니다. 정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시연이 옆에서 같이 걸었어요. 채소 상자를 들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났어요. 새벽 시장 바닥에 두 사람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짧게, 아주 짧게 시장 안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이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 가게, 그 옆 가게, 또 그 옆 가게, 통로가 밝아졌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하늘이 감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얇은 빛이 시장 지붕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새벽이었어요. 짓밟히던 새벽 시장은 그렇게 다시 한번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